곱생 구두발! 곡식 내놔라! 늦으면 집까지 뒤집어 놓는다! 뭐야, 이 마을에 사내가 있었어? 없었지. 지금은 생겼지만. 산속 깊은 골짜기, 사내 하나 없는 마을 과부촌에서 건달들의 횡포는 나날이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품팔이꾼 칠복의 등장으로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날 밤 이후로 말이죠.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께 버려진 곳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시는 기적이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조선 중기의 일입니다. 강원도 깊숙한 산자락 어딘가 사람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골짜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 골짜기 안에는 이름도 없는 작은 마을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는데 마을을 둘러싼 산이 워낙 높고 가팔라서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들어오기도 나가기도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은 사내가 있었으니 바로 칠복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칠복은 떠돌이 품팔이꾼이었습니다. 고향이 어딘지도 가물가물하고 가족이 있는지도 모를 만큼 오래 떠돌아다닌 사내였지요. 힘 하나는 산에서 내려온 곰도 당해낼 만큼 셌고 먹을 것만 주면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는 성품이었습니다. 다만 억울한 일을 보면 참지 못하는 게 탈이었어요. 그 성격 때문에 몇 번이나 봉변을 당했는데도 죽을 때까지 고치지 못할 버릇이라고 스스로도 알고 있었지요. 그날도 칠복은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걷고 또 걸어서 발바닥에는 물집이 터졌고 뱃속은 텅 비어 쪽이 드러날 지경이었어요. 하늘은 어느새 불그스름하게 물들어가고 있었고 바람은 산허리를 타고 차갑게 불어내려왔지요. 이러다가 산속에서 굶어 죽는 거 아닌가. 칠복이 혼자 중얼거리며 발을 끌듯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산모퉁이를 돌아서자 갑자기 눈앞에 자그마한 마을이 나타났어요. 지붕에서는 저녁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어디선가 닭 우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오, 이거 사람 사는 데가 있구나. 칠복은 반색하며 마을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에 다가서다가 칠복은 걸음을 멈추고 말았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마을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죄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우물가에 있는 것도 여자, 밭에서 일하다 들어오는 것도 여자, 아이를 등에 업고 걷는 것도 여자였습니다. 마을 안을 아무리 둘러봐도 사내라고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어요. 칠복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게 어찌된 마을이람. 그때 마을 입구 쪽에서 한 여인이 칠복을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역력했어요. 잠시 후 여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더니 멀찌감치 서서 칠복을 바라보았지요. 아무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낯선 사내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경계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칠복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며칠째 산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밥 한 술 얻어먹고 날이 밝는 대로 떠나겠습니다. 여인들은 서로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나이가 가장 많아 보이는 노파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마을에는 남자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노파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어딘가에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칠복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남자가 들어오면 안 된다니 그런 마을이 어디 있단 말인가요? 그러나 사정을 묻기에는 여인들의 눈빛이 너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하룻밤을 보내고 날이 밝으면 가겠습니다. 칠복이 마을 입구 쪽 나무 밑에 주저앉으려는데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한 여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25에서 30살쯤 되어 보이는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여인이었어요. 얼굴은 산바람에 거칠어졌지만 눈빛이 맑고 단단했습니다. 그 여인이 나이 많은 노파 옆에 서더니 칠복을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어른, 이 사람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는데 이 산에서 길을 잃으면 짐승밥이 됩니다. 여인의 이름은 소담이었습니다. 노파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소담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소담아, 그러나 규칙이 어른 하룻밤만입니다. 내일 해가 뜨면 보내면 되지요. 소담은 다시 칠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집이 마을 끝에 있습니다. 거기서 하룻밤 묵고 내일 아침 해가 뜨는 대로 떠나시오. 칠복은 그렇게 소담의 집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소담의 집은 작고 소박했어요. 방 2칸에 부엌 하나, 마당에는 장독 몇 개와 김장 독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마루에는 집신이 2켤레 놓여 있었는데 하나는 여자 것이고 하나는 아이 것이었어요. 아이가 있습니까? 예. 7살 된 아들이 있어요. 지금 마을 아이들이랑 놀고 있을 겁니다. 칠복은 부엌에서 밥 짓는 소리를 들으며 마루에 앉았습니다. 저녁 하늘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었고 산에서 부는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어요. 곧 소담이 소박한 밥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보리밥에 된장국, 묵은 김치 한 가지뿐이었지만 칠복에게는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며칠을 굶었더니 어서 드시오. 밥을 먹으며 칠복은 넌지시 물었습니다. 이 마을이 여자들만 사는 마을입니까? 소담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먼 산 쪽을 바라보았어요. 우리 마을에는 남편 있는 여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편들이 다 어떻게 됐는지는 묻지 마시오. 칠복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소담의 목소리에 담긴 무게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녁밥을 다 먹고 나서 소담의 아들 도리가 마당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7살 사내 아이치고는 눈빛이 또랑또랑한 게 어미를 쏙 빼닮은 아이였어요. 낯선 사내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어미 옆에 와서서 칠복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 누구야? 지나가는 나그네다. 나그네가 뭐야? 집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란다. 도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나그네가 됐어. 하늘 나그네. 칠복은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소담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이의 머리를 쓸어주었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칠복은 마루 한쪽에 집자리를 펴고 누웠어요. 소담과 도리는 안방에서 잠을 자겠지요. 산속 마을의 밤은 더없이 고요했습니다. 별빛이 지붕 너머로 쏟아져 내렸고 멀리서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칠복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지붕 아래에서 자는 것이라 포근한 느낌이었어요. 이내 잠이 쏟아지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린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누군가의 아이가 꿈에서 놀라 깬 것이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울음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커졌어요. 한 아이가 아니라 여러 아이의 울음소리가 마을 어디선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칠복은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아이 우는 소리만이 아니었어요. 어른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낮은 소리로 누군가를 달래는 소리, 그리고 무언가를 애원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칠복은 마루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달이 떠 있었고 마을 안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마을 가운데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소담이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왜 나오셨소? 저 소리는 뭡니까?
소담은 잠시 칠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들어가시오. 우리 마을 일이오. 아이들이 저렇게 울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익숙한 일이오. 익숙한 일이라는 말이 칠복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 울음소리가 익숙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칠복은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나가보겠습니다. 안 됩니다. 소담이 칠복의 팔을 잡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나가시면 안 됩니다. 더 큰 일이 생겨요. 칠복은 소담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떨림이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소담 씨,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있는 것입니까? 소담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마을 어딘가에서 여전히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침내 소담이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들어오시오. 이야기해 드리겠소. 소담이 등잔에 불을 켰습니다. 방 안이 노란 불빛으로 물들었어요. 도리는 구석에서 잠든 채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소담은 칠복과 마주 앉아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이 마을에 처음 건달들이 들어온 게 한 3년 전입니다. 3년 전, 그때 이 마을에도 사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들이 있었고 아버지들이 있었어요. 여느 산골 마을처럼 가난하지만 오순도순 살아가던 곳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덩치 크고 눈빛이 험상궂은 건달 패거리가 마을에 들이닥쳤습니다. 5명이었어요. 두목은 쇠뭉치라고 불렸는데 팔뚝이 쇠뭉치처럼 굵어서 붙은 별명이었습니다. 칼을 차고 다녔고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어요. 곡식을 내놓아라. 건달들은 처음에 곡식을 요구했습니다. 돈도 없고 갓나가는 물건도 없는 산골 마을에서 곡식이라도 빼앗겠다는 것이었지요. 마을 사내들이 맞섰습니다. 그러나 건달들은 이미 싸움에 이골이 난 자들이었어요. 마을 사내들은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두목 쇠뭉치의 몽둥이에 맞아 사내 셋이 크게 다쳤고 그중 하나는 끝내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것으로도 부족했는지 건달들은 마을 사내들에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 마을이 우리 것이다. 매달 곡식과 돈을 갖다 바쳐라.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올 때는 남자고 여자고 가리지 않는다. 마을 사내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관아에 고발하려 했지만 산이 깊어 관아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았고 설령 고발한다 해도 건달들이 먼저 알면 가족들이 위험해질 터였어요. 결국 마을의 사내들은 하나둘씩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건달들에게 빼앗기고 나면 남는 게 없었고 무엇보다 건달들과 맞서다가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웠던 것이지요. 남편이 떠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무 말 없이 사라졌어요. 소담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처음에는 기다렸습니다.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오지 않더라고요. 소담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사내들이 줄줄이 떠나면서 결국 마을에는 여자들과 아이들만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 마을은 과부촌이라 불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달들은 사내들이 떠난 뒤에도 계속 마을에 왔습니다. 남자 없는 마을이라는 것을 알고는 오히려 더 기승을 부렸어요. 매달 한 번씩 찾아와 곡식을 빼앗고 돈을 빼앗고 심지어 여인들에게 온갖 행패를 부렸습니다. 오늘 밤도 건달들이 왔습니까? 소담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오늘이 그날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내의 고함 소리와 함께 뭔가 쓰러지는 소리가 났고 여자의 비명이 뒤따랐어요. 칠복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칠복이 일어서려 하자 소담이 다시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참으시오. 저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나가시면 더 큰일이 납니다. 저 건달들이 얼마나 험한 자들인지 모르시오? 칠복은 소담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소담 씨는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지요. 날마다 두렵습니다. 소담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건 나서다가 이 아이가 압이 없는 데다 어미까지 잃는 일입니다. 소담은 잠든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곤히 자고 있었어요. 남편이 떠난 뒤 저는 이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아이가 없었으면 저도 진작에 이 마을을 떠났겠지요. 왜 떠나지 않았습니까? 어디를 가겠습니까? 남편 없는 여자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산을 내려가 봤자 몸 하나 누일 곳도 없는 게 이 세상이요. 차라리 여자들끼리 모여 있는 게 낫지요. 소담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담담함 뒤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숨어 있는지 칠복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건달들 이름이 뭡니까? 두목은 쇠뭉치라 불립니다. 나머지는 그 졸개들이에요. 쇠뭉치, 칼을 가지고 다니고 한 번은 마을 여인 하나가 곡식 들이기를 거부하다가 크게 다쳤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도 맞서지 못해요. 칠복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어요. 저 사람들이 지금 마을에 있는 겁니까? 예. 한 달에 한 번 꼭 이 시간에 옵니다. 곡식 창고에 쌓아둔 것들을 가져가고 여인들을 못살게 굴고 갑니다. 날이 새기 전에는 떠나지요. 그럼 아직 여기 있다는 말이군요. 소담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칠복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소담 씨, 저는 평생을 떠돌며 살았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억울한 꼴을 보면 참지를 못합니다. 그게 저의 병이라면 병입니다. 소담이 칠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저렇게 울고 있고 여인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저는 누워 잘 수가 없는 사람이요. 위험합니다. 5명이에요. 칼도 있고 괜찮습니다. 칠복이 싱긋 웃었습니다. 무서운 것 하나 없다는 듯한 그 웃음이 어딘지 소담의 가슴을 흔들었어요. 대신 소담 씨는 이 방에서 나오지 마십시오. 아이와 함께 문을 꼭 닫고 있어요. 칠복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달빛이 마을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고 마을 가운데 곡식 창고 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고함 소리와 여인들의 울음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칠복은 마당 한쪽에 놓인 도끼 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도끼날은 떼서 없었지만 자루 하나만으로도 단단하고 묵직했어요. 발소리를 죽이며 마을 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과연 곡식 창고 앞에 5명의 사내들이 있었습니다. 횃불을 들고 서 있는 자, 창고에서 곡식 자루를 꺼내는 자, 그리고 중간에 우뚝 서서 마을 여인들을 내려다보는 자. 그 가운데 서 있는 자가 쇠뭉치였습니다. 쇠뭉치는 이름처럼 덩치가 산만했습니다. 키가 칠복보다도 한 뼘은 더 컸고 팔뚝은 작은 통나무 같았어요. 허리에는 칼이 찬 것이 달빛에 번뜩였습니다. 여인들은 창고 앞마당에 모여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있었어요. 몇몇 아이는 어미 치맛자락을 붙잡고 울고 있었지요. 칠복은 불빛 바깥에서 상황을 살폈습니다. 쇠뭉치가 손짓을 하자 졸개 하나가 나이 많은 노파 앞에 섰습니다. 이것 봐라. 이달엔 이게 전부야? 요번에 수확이 적었다고? 우리가 그 핑계 모를 것 같아? 졸개가 노파의 멱살을 잡으려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칠복이 불빛 안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칠복에게 쏠렸습니다. 여인들은 놀라서 눈이 커졌고 건달들은
처음 보는 사내의 등장에 잠시 당황했어요. 쇠뭉치가 천천히 칠복을 돌아보았습니다. 뭐야, 이 마을에 사내가 있었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몰라도 지금 있소. 칠복이 도끼 자루를 어깨에 걸치며 말했습니다. 노인네 멱살을 잡으려면 나한테 먼저 와야지. 쇠뭉치의 얼굴에 비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부하들을 둘러보더니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쳤어요. 하나가 다섯한테 덤빈다? 이놈이 맹한가 아니면 죽고 싶은가? 어느 쪽이 될지는 해봐야 알지요. 쇠뭉치가 칼을 뽑았습니다. 달빛에 날이 번쩍였어요. 칠복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쇠뭉치가 달려들었습니다. 크고 빠른 몸놀림이었어요. 칼이 칠복의 옆구리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그러나 칠복은 한 발 옆으로 비키며 도끼 자루를 쇠뭉치의 팔에 내리꽂았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쇠뭉치가 비틀거렸어요. 이놈이. 쇠뭉치가 이를 갈며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칼이 칠복의 어깨를 스쳤어요. 칠복은 아랑곳 없이 도끼 자루로 쇠뭉치의 뒤통수를 후려쳤습니다. 쇠뭉치가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어요. 저놈 잡아. 나머지 졸개 넷이 달려들었습니다. 칠복은 도끼 자루를 빙빙 돌리며 가장 먼저 달려드는 자의 명치를 찔렀습니다. 한 명이 꺾이며 나자빠졌어요. 그러나 나머지 셋이 한꺼번에 달라붙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광경을 마루 뒤에서, 울타리 뒤에서, 창고 그늘 속에서 지켜보던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때였습니다. 노파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는 절국공이를 들고 있었어요. 노파 뒤에서 또 다른 여인이 나왔습니다. 그 여인의 손에는 낫이 들려 있었어요. 그 다음에도 여인들이 하나둘씩 손에 도구를 들고 나왔습니다. 방망이, 삽, 괭이, 커다란 장독 뚜껑. 쇠뭉치의 졸개들이 당황했습니다. 칠복 한 명을 상대하기도 벅찬데 갑자기 사방에서 여인들이 달려들기 시작했으니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3년 동안 두려움에 떨던 여인들이 그날 밤 마침내 용기를 낸다는 것을. 졸개 하나가 장독 뚜껑에 머리를 얻어맞고 쓰러졌습니다. 또 하나는 낫을 든 여인에게 쫓겨 달아나다 넘어졌어요. 칠복이 나머지 2명을 차례로 제압했습니다. 쇠뭉치는 일어서서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노파가 던진 절국공이가 그의 발에 맞았고 쇠뭉치는 땅바닥에 쭉 뻗고 말았어요. 마을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멈추었어요. 여인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습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엉엉 소리 내어 울었고 누군가는 손을 바들바들 떨며 옆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칠복은 쇠뭉치를 굽어보았습니다. 이제 이야기 좀 합시다. 쇠뭉치와 졸개들은 창고 기둥에 꽁꽁 묶였습니다. 해가 뜰 즈음이 되자 마을 여인들은 건달들을 에워싸고 섰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들 앞에서 벌벌 떨던 여인들이 이제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칠복이 쇠뭉치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말해봐라. 이 마을 남자들은 어디 갔어? 쇠뭉치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칠복이 쇠뭉치의 멱살을 잡았어요. 묻는 말에 대답해. 관아에 들어갔다. 뭐? 관아에 고발이 들어왔거든. 우리가 이 마을 남자들한테 협박을 해서 마을을 떠나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관아에서 우리를 잡으러 왔고 우리가 잡혀갈 뻔했다가 도망쳤어. 그 대신 이 마을 남자들이 억울하게 연루됐지. 연루가 됐다니? 관아에서 남자들을 잡아갔어. 우리 패거리가 마을 남자들이랑 한통속이라고 우겨버렸거든. 지금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나도 몰라. 마을 여인들 사이에서 충격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몇몇 여인은 손으로 입을 막으며 눈물을 쏟아냈어요. 소담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남자들 이름을 댔어? 안 됐어. 내가 왜 그걸 대겠어. 어느 관아야? 영월관아. 칠복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을 노파에게로 걸어갔어요. 어른, 이 사람들을 단단히 묶어두시고 읍내로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 건달들의 죄를 낱낱이 관아에 고발하면 됩니다. 이제는 이 마을 여인들의 증언도 있고 건달들이 자백도 했으니 관아에서 들어줄 겁니다. 노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영월 관아에는 억울하게 잡혀간 이 마을 남자들을 풀어달라는 탄원도 올리십시오. 그게 정말로 될까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늘 옳게 돌아가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노파는 칠복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따뜻했어요. 고맙소. 이 은혜랄 게 없습니다. 억울한 꼴을 보면 못 참는 게 저의 버릇인걸요. 마을 사람들이 건달들을 읍내로 압송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여인 몇이 읍내로 가는 길을 나섰고 나머지 여인들은 마을을 정리했어요. 그 사이 소담은 마을 한쪽 구석에 서서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담 씨, 칠복이 다가갔어요. 소담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남편이 살아있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3년 동안 죽은 줄 알았어요. 아니, 나를 버리고 간 줄 알았어요. 소담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게 더 슬펐어요. 죽었다면 원망이라도 안 했을 텐데 버리고 갔다고 생각하니 아이 얼굴을 볼 때마다 칠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담 옆에 서서 같이 먼 산을 바라보았어요.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한참 만에 칠복이 말했습니다. 찾을 수 없어도 이제는 이 마을이 달라질 것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읍내로 나간 여인들이 관아 포졸들을 데리고 돌아왔어요. 세뭉치 일당은 그동안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 포박되어 읍내로 끌려갔습니다. 세뭉치가 마을 남자들을 모함한 일도 함께 보고되어 영월 관아로 탄원서가 올라갔지요. 그로부터 한 달 후의 일입니다. 마을의 사내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하게 갇혀있던 사람들이 풀려났고 겁에 질려 도망갔던 남편들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물론 모두가 다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세상 어딘가로 가버린 사람은 끝내 소식이 없기도 했어요. 그러나 마을에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남정네들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담의 남편도 돌아왔습니다. 영월 관아에서 석 달을 갇혀 있다가 풀려난 그가 집으로 돌아오던 날, 소담은 마당에서 그 사람을 보고도 한동안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도리가 먼저 아버지를 알아보고 달려들었고 그제야 소담도 마당으로 뛰어내려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서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칠복은 그 사이 마을에서 이런저런 일을 도왔어요. 사가 빠진 울타리를 고쳤고 지붕 이형도 새로 올렸습니다. 밥값은 해야 한다는 그의 고집에 여인들은 하루에 3번씩 밥을 차려내왔어요. 어느 날 아침 칠복이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담이 그것을 보고 물었어요. 떠나시려고요? 예. 이제 이 마을은 제가 있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소담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소? 그야 모르지요. 발길 가는 대로. 마을 노파가 칠복 앞에 주머니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엽이라도 되시오. 보잘것없지만. 칠복이 사양하려 했지만 노파는 칠복의 손을 꼭 잡았어요. 받으시오. 이 마을 여인들 마음이요. 그때였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도리가 달려왔습니다. 그 뒤로 마을 아이들이 우르르 따라왔어요. 아이들 손에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는데 가까이 보니 야생화 다발이었습니다. 산에서 꺾어온 것이었어요. 아저씨, 이거 가져가. 도리가 꽃 다발을 칠복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냐? 꽃이잖아. 꽃은 알겠는데 왜 주는 거야? 엄마가 고마운 사람한테는 꽃을 줘야 한다고 했어. 칠복은 꽃 다발을 받아들었습니다. 거칠고 큰 손에 작고 여린 야생화가 쥐어졌어요. 고맙다, 도리야. 아저씨, 또 올 거야? 칠복은 잠시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발길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 또 오겠다. 약속이야? 나그네한테 약속은 없어. 하지만 인연이 있으면 만나게 되더라. 도리는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칠복은 마을을 나섰습니다. 산모퉁이를 돌기 전 한번 뒤를 돌아보았어요. 마을 입구에 여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돌아온 남자들도 함께 서 있었어요. 다 같이 칠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칠복은 한번 손을 들어 보이고는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에필로그. 그날 이후로 그 마을은 다시는 과부촌이라 불리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사내들의 목소리가 돌아왔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짜기를 가득 채웠어요. 세뭉치 일당은 관아에서 엄한 벌을 받았고 다시는 그 산길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소담은 돌아온 남편과 함께 마을을 일구었습니다. 도리는 쑥쑥 자라 아버지를 쏙 빼닮은 씩씩한 아이가 되었고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마을에 이름이 없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그냥 그 마을을 골짜기 마을이라 불렀습니다. 과부촌이라는 이름은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조금씩 흐려져 갔어요. 한 가지만은 오래오래 기억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산을 넘어온 떠돌이 품팔이 사내 하나가 마을을 바꾸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내의 이름은 칠복이었다는 것. 칠복은 그 뒤로도 오래도록 산과 들을 떠돌았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다만 억울한 일을 보면 참지 못하는 그의 버릇 덕분에 어디선가 또 누군가가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마을 노파는 죽는 날까지 믿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이후로 과부촌의 아침에는 더 이상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밥 짓는 연기가 굴뚝마다 피어오르고 닭 우는 소리가 골짜기를 깨우고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마을이 된 것이지요.